안녕하십니까. 네, 요양TV의 캐스터 박노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과 경영에서 출판하는 요약본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마지막 단원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실제 수업 시간은 2시간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이해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징, 심리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망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표준교재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세포가 노화가 되죠. 그래서 피하지방은 감소가 되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피부에 피하지방이 감소가 되면서 특히 팔다리에 피하지방이 이게 감소가 되죠. 그래서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이렇게 멍이 들고 잘 이렇게 다치시는 게 피하지방이 감소돼서 그렇죠. 그다음에 주름이 많아지죠. 자,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체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이 유지하던 분이 감기가 드시고 나서 폐렴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사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방어 능력의 저하, 이런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 능력이 저가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시죠. 또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오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 상태가 돼서 굉장히 이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거예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공을 눌렀을 때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를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수정되지 않는 비가역적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면은요, 교재 147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질병이 동반되기가 쉽죠. 많은 합병증이 있는데, 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의 질병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노화로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그때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질병은 경과가 길죠. 또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특히 약물 복용에서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약물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중독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시고요. 또 질환 유발 위험 요인에 노출될 때 질병에 쉽게 걸리며 관절 경축, 관절이 굳는 거죠. 또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관절이 굳는다든가 욕창이 발생한다든가 중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노화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게 이 노인 질환의 특성이죠. 자, 그래서 노인 질환은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학제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과 혹은 정형외과 뿐만이 아니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여러 부분에서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화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심리적 특성을 보면은요, 어르신들의 심리적 특성 중에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되죠. 그래서 불면증이라든가 식욕 부진이라든가 체중 감소라든가 기억력 저하라든가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이런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는 내향성이나 수동성이 증가가 되는데, 이제 수동성은 능동성의 반대이죠. 그래서 수동성은 증가하고 능동성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모든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있죠.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던 심적 에너지가 노년기의 내면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등 내향적인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심성의 증가인데요. 노파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의 결과와 질을 중시하며 지각 능력과 자신감이 감퇴되고 결단이나 행동에 신중해져서 주로 중립을 지킨다든가 조심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예. 자, 네 번째는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구나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별로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하고 계시죠.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든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경직성의 증가고요. 자, 다섯 번째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떠올리며 응어리졌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며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는 게 이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자, 여섯 번째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고, 또 이런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끼는 물건들을 이렇게 쉽게 치우면은 어르신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애착,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이 심리적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전망의 변화를 하는 것들이 또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계산을 한다든가, 만약 내가 90까지 산다면 5년 남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 전망의 변화이죠. 자, 여덟 번째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혈육이라든가 물질적인 재산이라든가 본인의 창조적인 업적이라든가 전통과 가치 등 이런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시죠. 이것이 이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고요. 또 의존성이 증가가 되죠. 신체적 기능의 약화에 따라서 또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제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심리적 특성 중 노인과 가족 관계를 보도록 하면은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의 형태가 과거에는 대가족,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 오늘날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의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그 다음에 동거는 하지 않지만 근거리에 살면서 이렇게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또 그 가족관계 여러가지 특징 중에 배우자의 상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시어머니의 역할이 며느리에 대한 의존적 협력적 역할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부 간의 이런 갈등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역할로 같이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은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한 필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적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과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인데요. 이런 것들은 협력적 관계로 협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 부양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저희가 공적 부양을 하지만 또 가족들이 사적 부양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한데요. 형제 자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경쟁 상대가 형제 자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므로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